저희는 오늘 나는 오늘도 책 모임에 간다 북토크에 초대되었습니다. 네. 우리 먼저 자기소개를 한 다음에 북토크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블로그명 책미녀라고 하고요. 저는 이혜령이라고 합니다. 책미녀라고 하면은 다들 간혹 깜짝 놀라세요. 책미녀? 근데 그런 미녀는 아니고요. 책에 미친 여자라는 블로그 명을 가지고 있고,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께서 이제 지어주셔서 쭉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하루를 일생처럼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오수미입니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하루를 길게 보내고 싶다. 나는 하루가 나의 일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하루살이 인생 모두 하루를 일생처럼 이렇게 딱 바꿨더니 정말 하루가 굉장히 길고 알차지는 거예요. 하루 별로예요. 별로예요. 아니. 그래서 그게 말의 힘인지 글의 힘인지 하루를 알차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4년 정도 혼자 책을 읽다가 이제 함께 읽은 지 한 7년 정도 넘었는데요. 예. 자, 책에 미쳐있다고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책을 많이 안 읽고 있고, 글쓰기에 좀 미쳐있다고 항상 스스로 얘기하는데, 매일 글을 쓴다고 하더라도 또 글은 또 실제로는 쓰지 않고 있는 것 같고, 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김재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언젠가 동화를 꼭 쓰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삐삐라고 이렇게 삐삐 사진을 이모티콘이나 이런 걸 많이 쓰고 이렇게 프로필을 해놨더니 이렇게 주위에서 삐삐 선생님이라고 불러서 삐삐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허유진입니다. 여러 가지 책 모임에 욕심이 많아서 저도 뭐 11개 정도 책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18년부터 이 가슴 속에 안겨있는 그 뭔가의 울분, 응어리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알아보다가 다시 제2의 어떤 생활, 인생 그것을 꿈꾸고 지금 이제 열심히 노력하는 그 첫 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주 기대감 벅차게 예쁘게 오늘따라 이렇게 머리도 좀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인경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에세이 별점을 독서 토론할 때 에세이 별점은 크게 이렇게 많이 주는 편은 아니었는데요. 이 책의 별점은 4점대가 넘었어요. 저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고요. 네. 4.1 정도의 별점을 주고 싶어요. 몇 점 만점인가요? 네, 5점 만점입니다. 예.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이 현장감, 이 현장감이 너무 숨가쁘게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게 하는 그 집중력과 긴장감을 놓치지 않게 했던 점이 가장 저는 이 책에서 드러나는 장점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행자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자의 어떤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그런 저자의 의지가 되게 돋보였던 것 같아요. 되게 솔직한 부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어쩌면 그 같은 토론자들한테 들키고 싶지 않은 진행자의 속마음, 이제 이런 것들이 군데군데 있어서 너무 재밌게 읽었고요. 다만 0.9점을 더 줄 수 없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에세이를 읽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저자에 대한 호기심. 이 책에 나왔던 이제 서경식 작가의 시의 힘이 나왔었는데 그 책에서는 그 어머니의 문맹에 대해서 그런 치부를 밝히면서 그걸 되게 감동적으로 글쓰기랑 연결돼서 얘기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런 책 모임을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 부분이 끝까지 안 나온 점에서 0.9점을 더 줄 수 없었던 이유였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나는 오늘도 책 모임에 간다. 김민영 편 이래서 2부가 나오지 않을까요? 아, 그럴까요? 이게 기대해서. 네, 저는 이 책이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가독성 면이랑 그리고 누구나 책 모임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들을 하잖아요. 되게 다양한 현장에서 그리고 다양한 책들로 사람들이랑 어떻게 반응했고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되게 밀도 있게 그려냈다는 점에 있어서 후하게는 아니면 뭐 진실된 점수죠. 4.5점을 드렸어요. 4.5점 줬는데 0.5점 감하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이름이 한 번밖에 안 나오고 내 글이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수많은 독서 모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책에 나오는 독서 모임에 한 60% 이상은 참여를 했던 것 같은데 내 이름이 한 번도 언급이 안
안 되는 거 같이 했던 그 순간의 기억들 그리고 그때 정말로 너무 재미있었고 우리 미친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를 날마다 하면서 날마다 책 모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순간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네, 이 책 모임에 보면은 저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사연 안에 그 안에 토론에 참여한 사람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서 되게 반갑고 이게 꼭 내 책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딴 때는 점수를 되게 엄격하게 주는데 이 책을 갖다가 많이 줘도 될까? 이런 게 정말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하지만은 제가 항상 원칙대로 하진 않기 때문에 일단은 4.9를 주겠습니다. 사실 너무 들어간 거 아니에요? 발장크의 소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인물이 나와서 소설을 이루잖아요. 인간 희극 이래가지고.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김미연 쌤이랑 같이 책을 읽었던 사람의 모든 스토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그 인간 희극처럼 모든 사람이 같이 만든 책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고 이게 뭐 특정한 몇 명을 딱 골라서 그 사람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 책은 이런 사연, 저런 사연 각각의 사연을 담았잖아요. 처음에는 밀접한 관계였다가 멀어진 사람도 있고 계속 친밀한 관계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연을 다 담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책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아쉽다 하면은 이거는 이제 단점이라기보다는 맨 뒤에 책 목록이 다 있었으니까 너무 좋았겠다 그 생각이 좀 아쉬운 게 있던 그게 좀 아쉽고 나머지는 퍼펙트. 저는 이제 4.3을 좋았는데 네. 이제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제 이 판본이 붉은색 글씨로 이렇게 중간중간 네. 공감해요, 저도. 중요한 부분 꼭 읽고 싶은데 읽기가 맞아, 너무 맞아. 힘들었어요. 선생님이 그 저자분이 쓰셔놓은 모임 중에 제가 잘 아는 작가들의 그 모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많이 알고 싶은 그런 맞아, 욕심이 맞아. 있었어요. 근데 너무 빨리 끝나서 최고로 좋았던 점은 이제 마지막에 소제목 뒤에 이렇게 서너 줄 가량의 그 저자의 생각이 이렇게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책 모임을 하면서 느꼈던 어떻게 보면 아쉬움 또 보람됨 그것들이 이렇게 함축적으로 남아 있어서 아 저자가 그동안 책 모임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이 표지가 일단 굉장히 예쁘게 빠졌어요. 과연 저자의 모습을 형상화한 듯한데 과연 이런 모습일지는 의심이 좀 갑니다. 책 모임 운영을 사실 여기 계신 분들하고 제가 운영했던 기간하고 비교하면 제가 아마 굉장히 짧을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따로 운영하는 모임까지 해서 운영한 기간이 한 1년 조금 넘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초보 책 북클럽 운영자의 마음으로 이 책을 많이 봤어요. 책에 나와 있는 그 말들 중에 책 모임은 또 하나의 세계다 라는 문장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은 책 모임을 운영하는 사람이 책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자세를 일러준다고 생각을 해요. 책 모임에 참여를 할 때, 그러니까 진행자 아니고 참여자의 마음으로 그 어떻게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겠어요, 사실. 그렇죠? 네. 그 운영자의 여기 책의 소제목도 나와 있지만 기쁨과 슬픔이라고 했을 때 기쁨은 누구나 다 예측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슬픔은 과연 운영 뭐 자기 취미 뭐 이러면서 하는 건데 이게 굳이 뭐 슬픔까지 뭐 이제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법한데 토론 모임을 운영하는 그런 진행자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 별점이 전 4.7점인데 그렇게 높아요? 네. 저희 0.3점을 감점한 이유는 뭐냐면 네. 여기 나와 있는 책을 보고서 정말 그 구매욕이 장바구니에 책을 넣고 또 넣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책에 대한 사실 이 작가의 서평이 저도 이제 여기 블로그를 구독을 하고 있는데 작가의 서평이 굉장히 좋아요, 사실. 네. 뒤쪽에 좀 부록으로 몇 개 정도만 좀 넣어주시지. 참 짜게 생각에 2탄에서는 꼭 이걸 집어넣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책 모임을 막 생성시키는 아까 유진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모르니까 이 책도 읽어봤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느꼈어? 나 빼고 나도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막 들게 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저 고백하자면 저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모임을 하나 지금 구상해가지고 하고 싶은 모임이 있거나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읽자마자 이거는 재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구체적인 계획을 다 짜고 지금 일정을 다 짜서 같이 할 사람을 지금 모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줄 서도 되나요? 네, 그럼요. 예. 제가 이거 끝나고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지점을 낭독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토론할 때 이 부분을 뺏기는 걸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자, 돋보기를 쓰고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알려주세요. 224페이지입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나는 노벨상 수상 작가 가즈오 이식으로 전작 읽기를 제안했다. 일단 일을 벌인다. 사람을 모은다. 제대로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면서도 자리를 만든다. 자리를 펴줄 사람도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사람에게는 계기가 필요하고 그 계기로 자신도 몰랐던 흥미와 재능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인생은 조금씩 다른 항로를 만난다. 새로운 지도가 만들어진다. 난 그 자리를 펴주고 싶은 욕망이 사로잡힌다. 재미있는 점은 그런 무책임한 전장 모임에서도 열심히 하는 모험생이 한둘이 있다는 것. 운 좋으면 서너은 꼭 나온다는 것이 모임의 진리다. 난 오늘도 어떤 모임 자리를 펼까 궁리한다. 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이 일단 일을 벌인다. 이 문장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모은다. 네. 자, 이게 어쩌면 가장 힘든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더 좋았던 거는 이 부분입니다. 난 그 자리를 펴주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래서 이 작가분이 여러 모임을 그렇게 계속 만들고 그 다음에 계속 추진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책을 막 발굴하고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되게 자극이 되고 긴장이 되고 그게 어떤 그 자기개발적인 어떤 불편함이 아니라 어떤 긍정적인 자극이랄까? 네. 근데 그 자극이 어디서 오는 걸까 항상 궁금했었는데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제이님 발췌 부분 읽으니까 우리는 항상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주인공으로 살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주인공이 되지 않고 그런 자리를 펴주고 싶다는 이런 저자의 생각이 되게 필요한 생각이 아닌가? 그런 요즘 누구나 다 튀고 싶어 하고 특별해 보이고 싶어 하고 차이가 나고 싶어 하는데 달라지고 싶은데 네. 그런 부분? 누군가에게 자리를 펴주고 나는 그냥 멋지게 서서 그들이 어떻게 즐겁게 놀 수 있는지 흥을 돋궈주는 존재로 살고 싶다는 그런 부분이 네. 되게 인상적으로 다가왔어요. 저도 얘기해도 될까요? 네. 사실은 이 욕망이 있잖아. 이 에너지가 정말 대단하다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은 이렇게 크게 벌리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도 않거니와 만일 하려라도 이미 수명이 다 알 것 같아요. 에너지요. 그러니까 어디 버텨낼 수가 없을 것 사람 같은데 챙기는 그래서 이게 보면 보통 일이 아닌 게 책모임 운영해 보신 분 다 아시겠지만 내가 몇 개까지 할 수 있는가 생각하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근데 너무 많은 모임을 만들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싶어가지고 옆에 있으면 저렇게 하고 싶기 때문에 정말 귀를 닫아야 되고 막 눈을 감아야 되고 이래야지 옆에 있으면 너무 힘든 거야, 솔직히 말해서.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아무런 관심이 없겠는데 나는 하고 싶은데 자꾸 얘기를 하고 옆에 서 있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진짜. 네. 몸이 유혹의 손짓들. 푸서져 하다가 이제 몇 년간 했더니 내가 도저히 이걸 따라갈 수 없는 사람 이제 깨닫고 이제 소박하게 살기로 이제 결심했는데 만일에 좀 소박하게 사는 같은 경우는 점차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아. 책이 퍼져가는데.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게 어떻게 되면 어떤 무슨 소명의식, 뭐 사명감, 이 책모임 전파하는 거 그런 게 좀 느껴졌어요. 또 그래가지고 잘 되면 또 괜찮은데 맞아.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판을 벌리고 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책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그런 걸 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쪽 분야에서는 이렇게 애정이 많으신 것 같은 저자가. 이 저자만큼 책모임 많이 만드는 사람을 저는 지금까지도 못 들었지만 내가 살아있나 못 볼 것 같아요. 광인인가요? 맞아.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진행자가 놓치는 사람이자 더 그 듣는 사람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현장에서 이게 같이 다 통하는 맥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드네요. 저는 19페이지 하겠습니다. 한 회원에게 편향된 마음을 노골적으로 보이면 다른 의견을 지닌 이가 자유롭게 말하기 어려질 수도 있으니까 책 모임을 하면 나는 균형을 연습하는 중이다. 이 부분인데요. 이제 균형이라는 그림책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무슨 균형 잡는 모습이 이제 딱 떠오르는데 네. 저도 책 모임을 할 때 보면 제가 고를 때는 제가 좋아하는 책이라든지 읽고 싶다는 애정이 있다는 그런 사연이 있는 걸 고르기 때문에 별점이 좋거나 누군가만 좋다고 얘기하면 그걸 참기가 정말 어려워요. 누군가 혹시라도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내 마음이 정말 가라앉으면서 왜 저렇게 할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말로만 알아보니지 속으로는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좀 평점이 낮거나 이러면 그걸 변호를 하고 싶으면 그건 좀 참지만 좋으면은 그 금세 못 참고 너무 좋지 않냐면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또 반성이 되는 건 나는 몇 년이 되도록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균형을 꼭 잡아야겠다. 그런 부분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25페이지. 하나의 책 모임은 열 모임의 뿌리가 된다. 나 책 뿌리를 심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 부분이 그쵸. 굉장히 와 닿았는데요. 저도요. 제가 이렇게 동네에서 하는 책 모임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 모임 중에 유난히 잘 되는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임 비결이 뭘까 알고 봤더니 이 저자가 한동안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독서에 관한 그런 리더 이렇게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받고 오신 분들이 3명 정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계시니까 토론이 원활하게 되고 그런 걸 느꼈어요. 선생님, 여기 저자분이 한 그 강의를 하셨지만 그 강의를 받은 그 토론자들이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또 그 독서 토론을 풍성하게 하잖아요. 책 모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책 모임이 잘 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그러면? 저 한 가지 그 생각했었어요. 왜 책 모임이 잘 되는 모임은 왜 잘 될까? 저는 그거 이유를 이 책에서 찾았어요. 제가 여기다 표시를 해놨는데 마침 101페이지에 보시면 그녀의 마음이 상할까봐 모임 후 개인 메시지를 보내 고맙다고 했다. 책 모임 운영자는 덜 놓치는 사람이고 더 듣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서의 가장 그 핵심적인 거는 개인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네. 어떤 그 진행자로서의 어떤 책임감도 있고 어쩌면 그 다른 토론자들은 진행자한테 기대하는 것도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모임이 잘 되건 안 되건 그 진행자의 어떤 개별적인 관심을 갖게 되면 그 모임에 조금 더 집중하는 개별적인 좀 모임,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토론자들한테는 되게 좋은데 진행자는 너무 힘들죠. 힘들죠. 그런 힘듦이 없으면 모임은 잘 되긴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개인 메시지가 어쩌면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운영 방식의 정말 노하우이자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 진행자분은 뭐 단체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항상 이렇게 똑똑하고 메시지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등골이 오싹해지고 내가 뭘 잘못했나, 긴장되죠? 내가 한 며칠 이 방에 안 들어갔구나, 내가 가지를 안 냈구나 하고 이게 섬뜩함은 있지만 그래도 그 다수 중에 나를 잊지 않았구나, 그쵸. 잊지 않고 나를 기억해주구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여기 책에도 모멸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김찬호 교수가 맨 마지막에 응원과 지지의 한대의 공동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공동체를 경험해주게 하는 게 책 모임이 아닌가. 그리고 여기 이 저자가 책 모임에서 이루고자 했던 거 아닌가. 그리고 15년 동안 이뤘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너무 공감됩니다. 네. 제가 이번에는 한번 그 인상 깊었던 부분 112페이지인데요. 기회가 온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 세상엔 이런 지질한 삶도 있다고. 손해보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인생을 망쳐버리는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렇다고 그가 나쁜 인간은 아니지 않느냐고. 함께 잘 살아보려는 혹은 그들을 잘 살게 하려는 노력이지 않았냐고. 물론 가족의 잘못된 선택으로 피해본 이들은 안 당해봐서 속편한 소리 한다고 분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화학을 기정사실화하고 자신의 경험으로 단정하는 태도엔 공감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한 인간의 고통과 선택을 보여주는 성석재의 세계를 난 더 섬세히 읽고 싶다. 더 느리게 긴 시간 깊이 이야기하고 싶은 하루였다. 이렇게 이제 저자가 그 성석재 작가의 투명인간 독서 모임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적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가 문학을 읽고 책 모임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자기 안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숨기고 있는데 그걸 책 모임에 와서 터트려 놓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여기 항만구도 있고 만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이입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하는 듯하지만 나의 이야기를 펼쳐놓을 수 있는 게 책 모임의 힘이 아닌가. 근데 그거를 그 책 모임 여기 저자가 되게 그러니까는 결을 잘 살펴보고 있다. 누군가를 저는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같이 이제 공감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현장에서 그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곁을 지켜준다. 그런 곁을 지켜주는 책 모임 진행자가 아닌가 기억을 해서 읽어봤습니다. 이 책에도 매력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데요. 보면 이런 서평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 되게 묵직한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묵직한 얘기가 또 마음에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여기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줄거리를 얘기하면서 이게 우리의 마음을 어떤 부분을 건드리는지를 막 길게 설명하지 않고 어려움으로 설명하지 않고 몇 줄로 딱 넣어주는 게 그게 또 포인트로 다가오더라고요. 상당히 날카로우시네요. 역시 서평을 열심히 쓰신 분답게. 그럼 저는 122페이지 네. 내 주변의 사람들과 다른 생각, 관점을 갖고 있는 이들과 토론까지 하면 작가의 삶은 물론 나의 인생도 풍성하게 느껴진다. 홀로 읽기에선 할 수 없는 경험이다. 더 오래 책 모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려면 진행자로서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책을 잘 추천해야 한다. 잘 들어야 한다. 한 작가의 인생도 어떤 회원들을 만나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이니 내게 책 모임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과 닮은 또 하나의 세계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인생과 닮은 또 하나의 세계라니. 과연 책 모임이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저도 이제 시작하게 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는 조금씩 마음으로 와닿기 시작했어요. 책 어떻게 읽었다 소감 이야기하고 끝 아닌가?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던 것이 어느새 이제 한 해, 두 해,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토론으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서평을 쓰겠다며 이렇게 매일 밤마다 이걸 끌어안고서 머리를 뜯어가면서 쓰고 있거든요. 사실 정말 괴롭습니다. 맞아. 여기 지금 머리숱이 많이 줄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추천하는 거가 중요성을 한번 느껴봤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세상에 책은 많이 나와 있지만 그 책을 또 선택하고 읽는 것까지가 얼마나 또 그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독자를 만나기까지 그 책은 살아있다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독자를 만나서 생동감을 갖게 되고 또 토론을 통해서 그 춤을 추게 되잖아요. 책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책을 추천해주고 또 이렇게 책 모임이 어떻다라고 이렇게 글을 써준 저자의 또 의도가 또 너무도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동네에서 책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가장 어려운 게 토론이 아니라 책 선정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또 개인적인 갈등을 하잖아요. 내가 읽고 싶은 책. 그치.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 읽었을 때 만족할 만한 책. 여기서 갈등하잖아요. 이 책에서도 분명히 저자가 나오더라고요. 얘기를 했었어요. 이 저자분이 한 책 모임을 한 책을 되게 여러 번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책이 어떻게 나눠지는지가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맞아. 보통 우리가 모임할 때 몇 번 하면 이게 다 했으니까 다른 책을 할 텐데 그걸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책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서도 그 새로운 삶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조화로운 그 모인 사람들과. 근데 저자는 이렇게 책을 선택하는데 그게 망망대해에서 이렇게 그 저기 뭐지 빠져나갈 빠질 수 있는 것이 행복하다고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설렘과 부담 사이를 오가는 책 모임 진행자의 하루가 이렇게 또 저문다 이런 글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자는 책을 이렇게 선택하고 고르는데 굉장히 어떻게 행복감을 느낀다 그래야 되나? 여기에 보면은 의식적으로 책을 그러니까 변방에 있는 책들을 중간으로 이제 주변부에 있던 책들을 계속 중심으로 끌어모아서 사람들에게 읽히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여러 작업들을 또 했던 것 같아요. 정의로운 책 읽기라는 도서 목록을 보더라도 안 읽을 책, 잘 모를 책, 그리고 두께를 봐도 페이지 수도 엄청난 책인데 맞아요. 그거를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끊임없이 읽어내고 하는 그래서 그런 책을 읽음으로써 어떤 인생을 또 살지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무언가 질문을 계속 던져주는 그런 존재로서의 이런 북클럽의 운영자의 여러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또 이렇게 두꺼워서 못 읽을 것 같은 접근하기가 힘든 책들도 과감하게 욕먹을 각오를 하고 멱살 잡힐 각오를 하고 이렇게 소개한다는 거 그 대단한 배짱이지 않아요? 네, 그런 점들이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네. 모임이야 제가 만들고 하는 거는 발굴보다는 조금 더 접근이 쉬울 것 같은데 나 혼자 이걸 같이 읽어야지 같이 토론해야지 하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상상하는 혼자만의 어떤 기쁨 그게 무엇일까 저는 좀 얘기하면 할수록 그 부분이 좀 많이 궁금해졌어요. 또 주변에 추천도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추천을 해주면 내 선호가 아니면 그치 맞아 이렇게 밀어놓고 나중에 와가지고 읽었어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누군가가 추천을 해주면 추천을
상당히 잘해요. 추천해주면 이제 그걸 또 적극적으로 읽어보고 관심 가지고 진행자로서는 뭐 내적으로는 여러 갈등들도 있고 다다 육펜스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많이 나오긴 하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감추면서 사람들에게 다양한 책을 소개하겠다는 그런 영역? 저는 그게 되게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보면 도서 목록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목록들을 다 하나 서치해서 우리 동네에서 이거 같이 다 읽고 한번 책 모임을 또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또 미쳤다고 하시고 우리 밤새일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운데 우리 오늘 토론 어땠는지 북토크 어땠는지 소감을 간단히 나누고 이 시간을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다고 아들의 응원을 한것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편집이 안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분량 욕심.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긴 촬영에 제 분량이 작게 나오면 저 혼자서 울 것 같고요. 항의해야지, 항의. 이 책에 대해서 아직 못 느꼈던 것, 저 혼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요. 이 책을 읽음으로써 내가 만든 모임이 설사 실패하더라도 거기 안에서 어떤 외부의 어떤 영향력이 아니라 나만의 재미를 저자처럼 좀 찾고 싶다. 이게 저한테 이 책이 준 메시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책 모임 운영자에게 위로를 더 건네주는 어떤 책들은 없더라고요. 이런 기술이라든지 방법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는 책들은 많은데 책 모임 운영자의 진짜 여기 부제처럼 클럽 운영자의 기쁨과 슬픔을 내밀하게 이랬지 저랬지 하면서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책들은 없었는데 이 책이 나와서 너무 즐겁고요. 앞으로도 이 책이 그 북클럽 운영자들 초보부터 시작해서 뭐 아주 베테랑 운영자들 모두에게도 기억을 소환해줄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을 또 계획해줄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사실 아까 얘기할 때는 좀 초보자한테 좀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또 지금 보니까 선생님들 얘기하고 나니까 이 운영하면서 느꼈던 어려움의 이런 부분을 또 같이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초보자는 모르잖아요. 운영하면서 막 이리저리 채이면서 고민하고 이랬던 사람은 한 구절을 만났을 때 맞아 이런 부분이 있었지 그래서 다시 감동을 받아서 이게 이 책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이거는 꼭 또 모임을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아까 고백했듯이 막 급하게 읽고 또 다시 읽으면서 느끼지 못했던 감동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모임에 대한 감동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순간 때문에 이 책이 써졌겠구나 싶고 저도 이 기쁨과 슬픔 이걸 꼭 넣었어야만 했을 것 같아요. 부제로 여기 또 크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나는 오늘도 책 모임에 간다. 여기 캐스팅 됐을 때 보통 그러잖아. 영화에서 유명한 감독이 캐스팅하면 그 배우들이 그 감독 영화는 꼭 출연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저도 오늘 오게 되었고요. 다양한 책 모임들이 있잖아요. 뭐 전자기기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전기 같은 것도 평전인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나도 이런 책 모임을 한번 해볼까? 라는 그런 의욕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앞으로 책 모임을 하면서 닥치게 될 일들 뭐 시간 약속 같은 것들 그런 이야기들 에피소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들 느껴봤지만 그 토론에서 내가 원하는 내가 이 토론에서 원하는 어떤 방향과 이 사람들이 조금씩 이렇게 여기 덧대어 나갈 때 그 느껴지는 그 전율 있죠. 여기 뒤에서부터 이렇게 쫙 올라오는 그 소름. 저는 진짜 이 자리에서도 정말 그 순간을 지금도 올라오고 있어요. 소름이요. 지금도 느끼고 있고 그리고 그런 소름이 어떻게 보면 이 작가를 그리고 우리를 또 다른 이제 참여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을 이끌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지 않을까. 결국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뽕을 맞아야 된다. 중독자의 삶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는 거 이제 저는 이렇게 소감을 마무리할게요. 책 모임 중독자 너무 좋네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그거 해야죠. 좋아요 꾹 하나 해야죠. 하나, 둘, 셋, 좋아요 꾹.